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워요.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틈나는 대로 일어나서 걷고 움직여야 그때 지방이 쓰는 거예요. 과식과 폭식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체중계 눈금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공복 러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먹고 뛰는 게 좋은 건지. 둘, 셋.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3프로TV와 백년화편이 함께하는 간단한 습관으로 백년 건강한 인생 만들기, 백년의 아침 그 5번째 시간,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봉주 줄리안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 저는 이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요? 매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좀 지금까지 솔직히 건강 관련된 거에서 네. 그렇게까지 막 뛰어날 정도로 뭐 그러는 건 없었는데 이번에 저 드디어 실험주였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그러네요. 네. 이번엔 전문가입니다. 왜냐? 매일 하고 매일 실패하고 내일 또 하니까. 어떤 걸까요?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다이어트. 자, 맞아요. 다이어트는 되게 약간 친구인데 만나기 조금 싫은 친구. 맞아요. 연락 오면 조금 부담되는 친구지만 꼭 만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자, 느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트도 건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저희가 이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다이어트를 잘 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뭐 성함만 말씀드려도 되죠. 자, 박용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지구를 가볍게. 지구를 가볍게요. 네, 비만 다이어트 전문가,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용우입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지구를 가볍게.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의 무게량이 좀 줄였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가벼워졌다라는 말인데요. 말이 되네요. 네. 뉴욕이 가라앉고 있다고 하잖아요. 건물이 많아서 무거워서 뉴욕이 가라앉는다잖아요. 우리가 살을 빼야 지구가 안 가라앉습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항상 하던 대로 네. 우리가 한간에 떠도는 다이어트와 관련된 거짓 혹은 진실, 속설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많은 분들 정말 궁금한 거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일단 가볍게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저희가 네. 질문하도록 할 거니까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OX 퀴즈니까 댓글창에서도 O인지 X인지 여러분들의 생각도 함께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OX 퀴즈는 살찌는 체질은 따로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는 먹고 자도 살 빠지고 저는 먹고 운동해도 쪄. 네. 전 이거는 미안하지만 O 같이 하는 걸로 저도 하죠. 오, 저도 오. 자, 그럼 우리 박용우 박사님은 과연 이게 진실인지 거짓인지 네. 보여주실 겁니다. 박사님 혹시 준비되셨으면 네. 하나, 둘, 셋. 오, 있잖아요. 있죠. 있어. 이거 확실히 있었다. 다들 이거 지금 X 했던 사람 한 명도 없네요. 네, 설명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게 체질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유전이냐 환경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네네. 타고난 체질이 따로 있기는 해요. 살이 네. 잘 찌는 체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유전 환경을 얘기할 때 그 총알을 장전한 총에 비유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알은 유전, 방아쇠를 당기는 게 환경. 네. 그러면 내가 유전적으로 살찌는 체질이 있더라도 네. 이 환경에 맞서서 내가 좋은 음식 챙겨 먹고 운동하고 하면 비만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이게 유전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살찌는 체질이 될 수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천적으로 네. 바뀌는군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선 그 무리한 다이어트를 반복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식사가 아주 불규칙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떨어져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이 빠지기 때문에 네. 살이 잘 안 빠지고 쉽게 살찌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또 스트레스에 좀 취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스트레스를 바로바로 풀지 못하고 좀 쌓아두는 사람들 네. 이게 만성으로 가게 되면 뇌에서 달달한 걸 찾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습관이 되어버려서 이게 무의식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손에 초콜릿이 지어져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 살찝니다. 나도 모르게 갑자기 손에다가 갑자기 다 들어와 있고 지금 댓글에서 누가 그러던데 나야 나 하셨는데 그러니까. 네. 근데 아까 저기 댓글에 보니까 행동이 살찌게 만드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신진대사 자체를 바꿔버린다. 그렇죠. 몸이 바뀝니다. 몸이 바뀐다. 네.
이게 내 탓은 아닌 거네. 아, 그쵸. 예. 잘했어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 잘했어요. 예, 우리 탓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몸이 바뀐 거예요. 예. 네. 근데 그래도 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차근차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자, 다음 한번 OX 다음 퀴즈 한번. 질문은 네. 저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를 했다가 멈췄다가를 하다 보니까 저도 요요 때문에 살찐 경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유, 요요는 살이 더 많이 쪄. 차라리 나는 다이어트를 안 할래.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많아요. 맞아요. 그게 덜 쪄. 요요 위험하니까 아예 시작조차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네. 진짜 요요는 원래보다 더 찐다. 요요가 더 찐다면은 O, 아니다면 X. 지금 일단 뭐 대중들의 의견은 네, 더 O입니다. 찐다. 네. 자, 우리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하나, 둘, 셋. 더 찌는 거 맞군요. 네. 설명해 주세요. 일단 요요 현상이라는 게 이제 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요라는 거는 내가 체중계 눈금을 어쨌든 낮춰놨더니 네. 다이어트를 끝낸과 동시에 다시 튕겨 오르듯이 올라오더라. 네. 이게 요요거든요. 그러면 이 요요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를 이제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네네. 결국 요요는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물입니다. 잘못된 다이어트의 결과.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의 목적이 뭐죠? 건강한 몸 만들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건강한 몸 만들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음식을 잘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되게 살 빼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안 먹거나 덜 먹거나 적게 먹거나 이래서 빼려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에 기름이 끼고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작동을 못해서 몸이 망가졌기 때문에 살이 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지방간이나 인슐린 저항성 같은 몸의 이상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는 체중계 눈금만 낮추겠어 네. 해가지고 무리하게 운동을 좀 과격하게 하거나 아니면 끼리를 거르거나 적게 먹거나 이러면 체중은 움직일지 모르나 네. 네. 망가진 내 몸이 회복이 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체중만 줄여놓으면 그 다이어트를 끝냄과 동시에 체중이 원래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안타까운 거는 처음보다 더 쪄서 끝난다는 거예요. 왜? 기초대사량도 이미 떨어져 있죠. 무리한 다이어트로 근육도 줄어 있죠. 네. 이러니까 지방이 더 늘어서 끝나게 되고 더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다시 다이어트에 돌입하면 처음에 했던 것만큼 체중이 안 빠집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제가 뭐 농담처럼 저는 이제 비만 다이어트의 3차 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온갖 실패를 다 겪으신 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저한테 찾아오시는데 네. 제 체중이 여기까지 올 줄은 저는 상상도 못 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네. 뺐다가 처음보다 더 찌고 또 네. 뺐다가 처음보다 더 찌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80kg, 90kg 결국 100kg을 넘겨서 온단 말이에요. 네. 아니 날 때부터 100kg인 사람이 있나요? 그분도 40kg, 50kg 했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설마 자기가 100kg이 넘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거죠. 몰랐다. 그래서 지금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지금 내가 맥시멈 체중이라고 얘기하지만 더 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않는 다이어트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시는데. 나는 더 아직 찔 수 있다. 나의 최고치를 보지 못했다. 무서운데? 뭔가 많은 분들이 찍으실 거 저도 약간 그러니까요. 찍은 것 같은 느낌인데 하여튼 그 최고 기록 좀 안 보고 싶긴 하는 분들도 많을 것 네. 같아서 오늘 정말 이 방송 유익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사님만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 다이어트를 통해서 몸의 효율을 떨어뜨려 놓으니까 네. 결국은 그러니까 지방을 분해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져서 요요가 더 크게 온다. 그건 그러니까 잘 받았어요. 잘못된 다이어트라는 건 뭐냐면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데 다이어트를 한다고 오히려 몸의 건강을 더 해치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무조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네. 제가 봤을 때 이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오늘은 이따가 왠지 다이어트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할지 알려주실 것 같아서 네.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궁금증. 네. 이거는 그 많은 분들은 가끔씩 이제 다이어트 할 때 아무래도 이제 그 원래 평상시처럼 다양하게 안 먹는 사람도 많잖아요. 네. 뭐 가끔씩 옛날에 막 자몽 다이어트 해가지고 막 자몽만 먹는다거나 막 맞아요, 이런 분들도 맞아요. 계시니까 네. 가끔씩 이제 다이어트 하다가 탈모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과연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다이어트 할 때 탈모 생기는 거, 탈모 오는 것이 정말 피할 수 없는지 네. 궁금합니다. 박사님, 자, 하나, 둘, 셋. 피할 수 없다니까? 없다인가요? 피할 수 있다.
아, 있다입니다. 피할 수 없다. 그죠. 제가 질문을 놓고 제가 틀렸네요. 피할 수 있다. 아싸. 피할 수 있다. 다행이다. 예. 그러니까 탈모가 참 스트레스죠. 네.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탈모가 오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사실은 내가 건강해지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다이어트 해야 돼. 그럼 벌써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다이어트가 스트레스가 되는 순간 다이어트의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변비, 탈모, 대표적인 스트레스 증상들이거든요. 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말초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말초라는 게 이제 손끝, 발끝 이런 데가 말초잖아요. 네. 그럼 두피 쪽도 말초일 거 아니에요? 네. 심지어 두피는 중력에 반해서 피를 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 받아서 말초 혈관이 수축을 해버리면 네. 산소와 영양분을 어떻게 공급해 줄까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를 말아야죠.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면 지금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거니까 네.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 되잖아요. 내가 네네. 즐겁게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데 스트레스야 먹고 싶은 빵도 못 먹고 나 하기 싫은 운동도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네. 변비도 오고 탈모도 옵니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앞서 얘기한 대로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무조건 적게 먹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체중계 눈끝만 움직이려고 하는 다이어트. 네. 적게 먹으면 일단 단백질 섭취가 부족해지겠죠. 이 그 모발을 만드는 재료가 뭐예요? 단백질이, 네. 그러니까 단백질 섭취도 부족해지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런 모발 생성부터 모발 주기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철분이라든지 아연이라든지 비타민 D라든지 비타민 B군이라든지 이런 미량 영양소들을 충분히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적게 먹으면 충분히 들어오지 않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당연히 모발 그 생성이나 이제 그 주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무조건 실패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적게 먹는다라는 거는 매 끼니 배고프게 먹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지만 신체적으로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요? 당연히 내 몸이 포만감 있게 먹어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그렇죠. 부족하게 먹는 게 한두 끼도 아니고 매일 그리고 이게 며칠씩 지속이 되면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그런데다가 우리 몸이 지속적으로 음식이 적게 들어오게 되면 비상사태를 선언하거든요. 비상사태를 선언하게 되면 기초대사량도 떨어뜨리지만 네. 우리 몸이 생존을 위해서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조금 덜 중요한 거는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발을 만들고 이거는 약간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걸까요? 아닐 그건 수가 아니죠. 있죠.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휴지기 탈모가 조금 길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진짜로 되게 공감했던 것 중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하면 스트레스 그렇게 많이 받아요. 특히 사실은 다이어트란 단어가 보면 영어로 단식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식단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솔직히 근데 많은 분들은 다이어트 이퀄 단식, 이걸 네. 안 먹기. 그럼 안 먹기 이퀄 스트레스로 생각하시게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라는 단어 듣기만 해도 표정이 그렇게 안 좋아지는데 네. 우리가 조금 생각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식단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따가 분명히 그런 것 좀 알려주실 것 같긴 한데 네. 어떠세요? 다이어트는 과연 아니 저는 그러면 네. 그 꼬리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좋죠. 혹시 그러면 환자분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스트레스는 제가 받고 싶어서 받는 건 아닌데.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럼 저희 부장님한테 말씀하시던가요? 그죠? 약간 이런 느낌 말하고 싶은데. 그러면 네. 어떻게 다이어트를 스트레스를 안 받도록 하는 어떤 노하우 같은 것들을 환자분들한테 설명해 주시나요? 저는 배불리 먹으라고 얘기하죠. 배부르게 먹으라고? 아니 원래 다이어트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뭐 적당히 먹으라거나 네. 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배불리 먹어서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네.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내가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뭐 받을 수 있더라도 바로 내려놓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몸이 몇 끼니 적게 들어오면 몸이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요?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잘 챙겨 먹어라라고 저는 강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잘 챙겨 먹으면 살이 빠질까요? 그러니까 체중계 눈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적게 먹고 칼로리를 계산해서 적게 먹어야 빠지는 거 아니에요라는 이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네. 저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죠? 더 건강한 몸으로 가는 다이어트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네. 음식 그 내용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렇죠. 음식의 종류를 바꿔서 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라가 제가 주장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해 보면 건강에 좋은 음식은요 사실 과식 폭식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폭식하고 과식하는 음식들이 보통 어떤 음식들이에요? 아니, 뭐 떡볶이, 피자, 밀가루, 뭐 맛있는 뭐, 막 네. 자극적인 그런 것들. 거잖아요. 네, 아니 맞아요. 브로콜리 폭식할 수 있어요?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아니 뭐 스트레스 폭식해도 돼요. 아니요, 진짜로 많이 먹으면 조금 어느 순간부터 못 먹는 순간이 그럼요. 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어트 음식으로 얘기하는 뭐 삶은 달걀 같은 경우도 한없이 먹을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건강한 음식을 배불리 먹어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편안하게 해줘야 건강한 몸으로 가지 않겠어요? 아, 그러네요. 근데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게 되게 엄청 중요했던 포인트였던 것 같은 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들어가는 칼로리만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들어가는 칼로리가 적으면 당연히 살 빠진다 생각하지만 기초 대사량도 떨어지게 되면 그렇죠. 결과적으로 들어가는 칼로리가 똑같이 들어가도 어차피 덜 사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 생긴다. 근데 그게 진짜 포인트였거든요. 그래서 칼로리를 계산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테이블에 있는 음식 칼로리 계산하고 네. 내가 나가서 10분 뛰는 거 칼로리를 계산해도 네. 내 몸에서 본능적으로 떨어지는 기초대사량의 칼로리는 어떻게 계산할 거예요? 아, 그건 어렵죠. 예, 그러니까 이게 칼로리를 계산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네. 근데 다들 그렇게 칼로리 재고 저도 사실 칼로리 항상 한 번씩 보고 있는데 왜냐면 솔직히 수치가 인간이 약간 본능적으로 좀 네. 알고 싶잖아요. 네. 아니 렌틸콩 100칼로리랑 콜라 100칼로리가 몸에 들어오면 똑같이 작용할까요? 다를 것 같긴 해요. 다르죠, 다르죠. 근데 왜 그런 걸 이렇게 생각 안 하고 100칼로리만 생각하냐는 거죠. 오늘 팩트 폭력 계속 당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혼나고 아니, 있어. 아니, 되게 유익한 얘기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맞아요. 계속해서 한번 다음 저희가 거. 질문 한번 가봅시다. 네. 조 기자님. 저는 이제 워낙 이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러닝을 워낙 좋아하는데 맞아요. 이거는 그러면은 저는 공복에 하는 러닝이 좋은 건지 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공복에 꼭 해야 좋다. 공복에 해야 좋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제가 예전에 헬스 트레이너한테 물어봤더니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폭식하지 말고 그 탄수화물을 든든히 먹고 뛰어야지 에너지가 이 뛰는데 소비가 된다라고 하면서 먹고 뛰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공복 러닝이 좋은 건지 아니면 먹고 뛰는 게 좋은 건지 저는 이제 바뀌어서 사실 그 먹고 뛰는 걸로 바뀌었는데 문제가 너무 많이 폭식하고 뛰어갖고 힘들어서 이렇게 되는. 자, 그럼 박사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X. 아, 왜냐하면 제가 봤을 야. 때 예. 그러니까 무조건 먹고 쪄야 된다면 안 뛸 것 같아. 그래서 뭐 안 먹더라도 안 뛰는 것보다 뛰는 게 낫다라고 네. 왠지 그런 말씀하신 것 같긴 한데 제 말이 맞을까요, 네, 박사님?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네. 운동의 효과를 높이려면 네. 식전 운동이 좋아요, 식후 운동이 좋아요 네. 이런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그럼 네.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면 시간 나는 대로 운동하세요. 아. 그러니까 일단 식전이 좋으냐 식후가 좋으냐는 그 다음 문제고 네. 내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야 그 운동의 효과가 내 몸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 저 일주일에 한 번 주말에 등산 가는데요. 뭐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그런 운동이 실제로 내 몸을 건강하게 바꾸는 자극이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네네네. 운동이 효과를 보려면 운동 네. 강도도 중요하지만 규칙적이어야 돼요. 그러면 규칙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오늘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그 해야 할 일들의 리스트 중에 운동이 위에 올라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쵸.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운동하겠다?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좀 시간이 남는데 운동해 볼까? 그때 운동하는 거지. 네. 아니야. 식전 운동이 좋다 그랬어. 나는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그때 해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조금 물론 이제 좀 그래도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식전에 운동을 하게 되면 네. 그때는 인슐린이 바닥에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지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식전에 꼭 뛰는 게 아니더라도 뭐 가볍게 걷는다든지 내가 신체 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지방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식후에는 혈당이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그럼 식후에 하는 운동은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강도 높은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근력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육이 초반에 탄수화물을 좀 써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후에 하는 운동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다만 먹자마자 나가서 뛰거나 격한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소화기 쪽으로 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근육 쪽으로 가야 되니까 네. 좀 배가 아프거나 뭐 속이 좀 불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먹고 나서는 가볍게 걷고 조금 신체 활동을 가볍게 하는 걸 했다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달리기를 하든지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식후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근육을 키우는 데에도 더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아하. 근데 진짜로 너무 공감 가는 게 네. 제가 요새 다시 운동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거의 이거는 빠지면 안 되는 일정처럼 넣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그전에 약간 아 그래 뭐 일 끝나고 가야지 맞아. 이런 마인드로 하니까 거의 1년 동안 운동 못 갔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중요한 포인트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장인들 중에 네. 정말 점심시간밖에 시간이 없는데 네. 그런 사람 많죠. 점심을 먹고 나서 바로 운동하면 이제 속이 불편하니까 네, 네. 그렇다고 또 운동을 먼저 하고 식사를 하자니 또 오후에 일하는 게 좀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거든요. 네. 저는 점심을 먹고 시간이 없다면 조금 소화하기가 힘들더라도 점심 먹고 나서 운동을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게 네.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것보다는 더 이득이 많다라는 거죠. 그만큼 또 부득이 유명하다. 시간이 없다면 네. 그냥 점심 식사하고 나서 물론 격한 운동은 조금 그렇겠지만 식후에 뭐 계단 오르기라든지 이런 정도의 운동은 하는 것이 오히려 득이 더 크다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좋습니다. 아, 다음 이- 질문. 다음 너무 질문이 많고 저희 원래 안적인 질문 너무 말하고 싶었는 거 많아서 박사님 진짜 잘 모셨다. 아마 네.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자 이거는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진짜 궁금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 쉐이크 있잖아요. 중요하죠. 다이어트 쉐이크 그렇게 또 여기저기 또 판매하고 계시고 네. 또 많은 연예인분들도 아 이거 먹어서 내가 살 빠졌다거나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 하시잖아요. 네. 단백질 쉐이크라거나 뭐 다이어트 쉐이크 같은 거 다이어트에 효과적인지 아닌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이 다이어트 쉐이크가 무엇을 대체하는 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서 잘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다 해서 저는 5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O.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박사님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죠. 박사님, O입니까 X입니까? 하나, 둘, 셋. X. X. 야. 왜 X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무엇을 대체하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칼을 장수가 잡느냐, 네. 백정이 잡느냐에 따라서 네. 아, 명검이 되느냐, 백정의 칼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 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를테면 간헐적 단식 뭐 도움이 된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간헐적 단식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네. 그것을 제대로 잘 활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거든요. 네. 단백질 쉐이크를 다이어트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제대로 활용해야 이게 효과적인 거지. 단백질 쉐이크 먹으면 살이 잘 빠진대. 그러면 나는 그냥 하루 세 끼 다 단백질 쉐이크만 먹어야지. 그렇게 하면 X 내가 봤을 때. 네. 네. 그러니까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사실은 뭐 이런 OX 퀴즈의 이제 함정이 뭐냐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아, 네,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줄리안도 얘기했지만 제대로만 활용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으면 맞죠. 그렇지만 그냥 내가 아무런 정보도 없이 저거 먹으면 살 빠진대. 그래서 저걸 사서 그냥 매일 저거만 먹게 되면 살이 빠질까요? 솔직히 그렇게 말하는 건 조금 과란된 말이죠. 그렇게 네. 말하면 사실 안 되는 거긴 한데 어떻게 이게 보고해야 되는 걸까요? 이 꼬리 질문으로 좀 정말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단백질 쉐이크가 요즘 이제 인기이고 너무 또 많죠. 이제 편의점 가면은 단백질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 들어서 단백질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이제 단백질 음료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일단 다이어트의 원칙은 아까 네. 얘기한 것처럼 이제 건강식을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게 대원칙이지만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 현대인들이 신체 활동량 대비 탄수화물 섭취량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방을 끄집어 쓰게 하려면 탄수화물을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탄수화물을 또 지나치게 줄이게 되면 지방도 끄집어 쓰지만 이미 망가진 몸에서는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은 근육 단백을 끄집어 씁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이 다이어트 한다고 무리하게 식사량을 확 줄이고 탄수화물을 줄이잖아요. 그럼 네. 근육이 빠져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줄이되 근육이 빠지지 않게 단백질을 더 챙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외식 이제 요즘은 이제 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식사 메뉴를 고르려고 하다 보면 네. 탄수화물은 적고 단백질 함량이 많은 음식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웬만한 음식들은 거의 탄수화물 위주거든요. 네. 그러면 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더 먹어야 되는데라는 대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 끼 식사를 부득이 탄수화물이 좀 많은 음식을 먹었으면 부족한 단백질을 채워야 되잖아요. 네. 그럴 때 저렇게 탄수화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 단백질을 보강한 저런 그 제품을 보충으로 섭취하는 건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많은 분들 가끔씩 또 그렇게 해놓고 탄수화물 아예 안 먹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만 먹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또 알기로는 그게 단백질이 솔직히 에너지로 소용할 수 있는 게 탄수화물보다 좀 나았기 때문에 진짜 이 밸런스가 중요한 것 같네요. 그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으면 근육이 빠지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한의 탄수화물 섭취가 필요하긴 해요.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그게 초반에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그런 그 작용을 위해서 단기간에 활용을 해야지 나는 탄수화물을 아예 안 먹을래라고 하는 다이어트는 오래 지속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네. 자칫 건강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진짜 너무 유익한 얘기 많이 나와서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다 보니까 또 네. 생기는 고민이 뭐냐면 네네네. 옛날에는 내가 그냥 뭐 한 친구들하고 그 농구 한번 하고 딱 하면 땀 쫙 빼고 뭔가 살도 빠지는 것 같고 이런데 네. 요즘에는 뭔가 한 30분을 달려도 안 빠지는 것 같고 이게 그러면 40대가 되면은 20대랑 똑같이 먹고 운동을 해도 실제로 안 빠지는 건지 아니면 40대가 되니까 운동을 적게 해서 안 빠지는 건지 그러니까 나이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 나이살이 있는 건지 없는지 저는 X로 갈게요. 없는 걸로. 네, 확실히 나이살보다는 그냥 나이가 들면 우리가 활동량이 줄어드는 것 같긴 활동량이 해요. 줄어서. 그래서 저는 X인데 줄리아는 저는 근데 그래도 약간 기초대사량이라거나 이런 것 좀 차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뭔가 어릴 때 그래도 네. 뭐 성장 호르몬이라거나 이런 것도 아직 좀 남아 있고 그래서 그런 거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저는 그래서 아마 5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있다. 네. 자 박사님, 자 하나, 둘, 셋. X를 바랬지만 그죠? 그쵸. 오군요. 네. 오군요. 놀랍지 않네요. 그러니까 뭐 20대 나도 나고 40대 나도 나지만 몸은 다릅니다. 확실히 다르군요. 제가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걸 강조했던 것도 뭐냐면 20대 때 체중계 눈금으로 지금 돌아가면 안 돼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내가 20대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운동을 해왔고 근육량도 잘 유지했고 뭐 이런 네. 몸이면은 좀 다른 얘기지만 그때보다 활동량도 적고 근육도 나이 들면서 빠지고 했는데 이미 몸이 달라졌는데 내가 20대 초반에 체중 그 몸무게로 돌아갈래? 이거는 네. 내가 근육을 그만큼 키우지 않는 한 쉽지도 않을 뿐더러 네네. 그 체중계 눈금으로 돌아가는 거에만 집착해서 적게 먹다 보면 네. 근육은 더 빠질 거고 빠지겠네. 그러니까 체중계 눈금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이 40, 50이 돼서 배도 나오고 몸이 좀 망가졌으니 이 망가진 몸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려놓겠다가 돼야지 그게 체중계 눈금이 목표가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씀하신 거 계속 건강에다가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진짜 체중 그냥 몸무게만 봐서는 네. 그거 정말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진짜 많이 공감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다이어트 비만에 대한 궁금증 OX로 그렇게까지 많이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마도 저희와 똑같이 오늘 진짜 방송 보길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그 많은 오해를 갖고 있었는지에 네.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럼 잠시 우리 광고 전하는 말씀 듣고 조금 더 진지하게 궁금증들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 자, 그러면 이제 박유용 박사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과연 다이어트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 평생 해야 되는 건지 다양한 궁금증들을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일단 그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이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하다 보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는 이 힘든 걸 계속해야 돼? 맞아요. 라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포기해 버렸던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다이어트 평생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다이어트를 평생 해야 된다라는 말은 내 건강을 평생 챙겨야 된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건강해지려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학창 시절을 돌이켜 보죠. 학창 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성적 올리려면. 그러면 매일 예습, 복습 충실히 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365일을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게 모범생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범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쉽진 않죠. 네. 쉽지 않잖아요. 네. 박사님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건강 모범생이라고 한다면 네. 내가 평생을 그러니까 유기농 채소에 좋은 음식만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규칙적으로 매일 운동하고 7시간 이상의 숙면을 취하고 네. 명상 시간도 갖고 이렇게 매일매일 살면 평생 건강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살 수는 있겠죠. 있죠.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엄두가 안 나잖아요. 네. 엄도 안 나죠. 갑자기 너무 많은 거 봤거든요. 네. 엄두가 안 나기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이미 몸이 많이 나빠져 있는데 다시 되돌리려고 하니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것들을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한 달만 해봅시다. 한 달만. 근데 이게 평생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엄두가 안 나는데 한 달 이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할 수 생각이 있지. 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내가 이미 지방간이고 뱃살이 나와 있고 뭐 계속 뭐 그러니까 콜레스테롤도 올라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난 운동도 지금 하기 싫고 이거 빵을 끊는 것도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 고민만 하느니 네. 네. 한 달만이라도 우리 밀가루 음식 끊고 하기 싫은 운동 우리 딱 한 달만 해보고 네. 그 한 달 동안은 중요한 약속 아니면 좀 뒤로 미루고 수면 시간도 조금 더 늘려가지고 한번 좀 숙면을 취해보려고 노력하고 그러니까 한 달만 건강 모험생으로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내가 제안을 해보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는 한번 해볼 수 있는 미션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마치 1년 동안 내가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하면 엄두 안 나잖아요. 네. 근데 한 달도 더 좋고 또 쪼개서 오늘 하루라도 좋은 하루 한번 만들어도 노력해보자. 네. 그러면 다음 날도 또 좋은 하루를 만들려고 노력해보자. 또 그 다음 날도 좋은 하루 만들려고 노력해보면 어느새 난 좋은 삶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맞아요. 진짜 쪼개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앞서 이제 내가 칼로리가 이제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칼로리의 맹점 중에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런 건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 중인데 어저께 피치 못할 뭐 회식이 있어갖고 소주를 반병 마셨어요. 네. 네네네. 그러면 소주 반병의 칼로리가 이만큼이니까 내가 오늘은 운동을 30분 하던 거를 1시간 늘려서 더 해야지. 네. 그래서 그 칼로리만큼을 운동으로 소모해야지. 이게 칼로리의 개념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나는 몸이 망가져서 살이 찌는 현상이 생겼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달달한 음식 먹고 술 마시고 해서 간에 기름이 꼈어요. 네. 그러면 그 간에 낀 기름을 걷어내야 내 몸이 건강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내가 술 먹어서 알코올성 지방간이 됐으면 술을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좋아하는 술을 끊을 수는 없고 네. 술 마시면 내가 그 술 마신 칼로리만큼 더 운동하면 돼. 네. 이러면 지방간이 해결될까요? 안 되겠네요. 당연히 안 지방간은 되죠. 쌓이고 뱃살은 빠질 수는 있고. 그렇죠. 네. 지방은 좀 줄어들 수 있을지 네. 모르나 지방간이 개선이 되겠냐고요.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지방간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지방간을 일으킨 원흉인 네. 술과 과당을 아예 끊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간은 재생력, 회복력이 뛰어난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끊어줘도 얘는 빠르게 원상으로 회복이 돼요. 그러면 걔를 정상으로 돌려놓고 그 다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밀가루 음식을 먹는 게 낫지. 나는 술을 너무 좋아하니까 술을 끊을 수는 없고 술 마시면서 간장약 먹으면서 칼로리에 맞게끔 운동 더 하면 돼. 근데 칼로리의 개념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네. 네, 네.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근데 요새 유럽에서는 술 끊는 사람 진짜 많으세요. 그래요?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 술 그렇게 안 먹는다고도 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은 또 노알코올 맥주라거나 이런 거에 대한 편견 진짜 많으시잖아요. 네. 제가 한국에서 진짜 맛있는 노알코올 맥주 하나 찾았어요. 그래요?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한 번씩 이거 먹으면서 또 좀 약간 기분 탓이라 이래도 좀 낼 때도 있고, 요새는 유럽에서는 노알코올 진이라거나 이 사업이 엄청 크고, 그리고 네. 노알코올 술만 판매하는 그런 바도 생겼어요. 오. 옛날에는 솔직히 담배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지만 네. 술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많이 안 했거든요. 그쵸. 이제서야 유럽에서는 술에 대한 안 좋은 얘기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근데 한국은 아직까지 조금 글쎄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 노알콜 이런 그 술은 건강에 괜찮습니까? 다이어트에 괜찮습니까? 아니 뭐 많이 먹으면 그게 아니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 노알콜 맥주 같은 경우에 어쨌든 맥주 맛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알코올은 들어가지 않았어도 맥주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을 거 그쵸, 아니에요? 네. 제가 이제 그 노알콜 맥주 뭐 외국산 우리나라 거 이렇게 몇 개 이렇게 해서 도대체 뭐가 들어있나를 봤는데 맥주마다 다 다양해요. 네, 맛은 그쵸. 비슷하게 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은 다양한데 어떤 맥주는 탄수화물 함량이 너무 엄청난 높죠. 것들도 네.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냥 술 대신에 이걸로 택할래라고 해서 알코올을 피하는 것이 좋을 수는 있으나 자칫 탄수화물 섭취가 많아지는 또 부작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걸 마실지 모르는 네, 거죠. 그래서 그 뭘 선택하든 일단은 그 영양 성분표를 꼭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 그 아이들 키우는 이제 젊은 부모님들이 아이들 건강에 신경을 써서 편의점을 가서 아이들에게 간식을 사더라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사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과일향 우유, 그다음에 두유, 그다음에 뭐 요거트 이런 것들이 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뭐 콜라나 뭐 이런 것보다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당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결국은 다 설탕물이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건강식의 탈을 쓴 설탕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영양 성분표를 보면서 당류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꼭 확인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이어트에서 식단, 운동이 정말 중요하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놓치고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가 식단, 뭐 다이어트, 운동 말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박사님 뭐가 있을까요? 많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이어트 그러면 식이요법과 운동 딱 두 개만 생각하죠. 네, 그렇죠. 요 두 개만 내가 철저하게 하면 성공할 것 같잖아요. 네. 아니거든요. 왜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시험 볼 때 국어, 영어, 수학 다 골고루 시험을 잘 봐야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네. 근데 수학만 열심히 공부해서 수학 성적만 올라가면 등수를 올릴 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니까 골고루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다이어트의 목표가 뭐죠? 건강한 몸 만들기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한 재료로 일단은 좋은 음식 챙겨 먹는 식이요법 중요하고 그다음에 규칙적인 운동도 필요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운동을 통해서 소모하는 에너지만큼 지방이 빠져.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운동은 어떤 자극이냐면 내 몸이 이미 망가져서 지방을 잘 끄집어 쓰지 못하는 몸을 네. 지방을 잘 끄집어 쓰는 몸으로 바꾸어주는 약이에요. 아. 그래서 내가 아까 강조했던 게 규칙적이어야 된다고 강조했던 게 네. 규칙적이고 힘들게 해야 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잘 쓰는 몸으로 바꾸는 자극이 운동이고 그러면 지방을 어떻게 빼죠? 많이 움직여야 빠지는 거예요. 많이 그러니까 움직여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1시간 일찍 일어나서 난 헬스클럽에서 1시간 운동하고 와요. 네. 그리고 출근해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단 말이에요. 네. 집에 가서도 하루 종일 네. 밤까지 앉아 있는 그쵸. 시간이 길어지면 운동의 효과는 상쇄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 몸이 당하고 지방을 이제 같이 쓰게 되는데 지방을 주로 많이 쓰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몸을 계속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계속 네. 움직이는 네, 거. 그래서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의자 중독. 틈나는 대로 일어나서 걷고 움직여야 그때 지방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거를 신경 써서 잘 챙겨 먹었어도 저는 진짜 운동 열심히 하고 단백질을 챙겨 먹고 했는데 왜 저는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안 빠지죠? 네. 이런 분들 보면은
수면의 질이 엉망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잠을 내가 충분히 숙면을 취해줘야 자고 있는 동안에 내 몸이 망가진 거를 수리하고 부족한 거를 보충하거든요. 네. 그럼 그때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수면 시간이 짧고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이러면 낮 시간 동안에 제 아무리 운동 많이 하고 먹는 거 신경 써도 근육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이게 총체적으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식이요법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지만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서 몸을 의식적으로 많이 움직여줘야 되고 밤에 숙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내가 스트레스에 빠지잖아요. 네. 그러면 무조건 실패합니다. 왜? 앞서 얘기했잖아.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뇌가 자꾸 달달한 걸 찾는다고요. 네. 그러면 달달한 건 다이어트의 적인데 내가 안 먹으려고 하는데 내 몸이 스트레스로 꽉 차 있으면 아니 눈만 감고 있으면 그런 음식이 생각나는데 그거를 끊을 수 있겠어요? 네. 결국은 그 음식을 찾아 먹으면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는 거지. 난 하루에 1시간 운동해요. 나는 단백질 챙겨 먹고 탄수화물 줄이고 있어. 이것만 갖고 안 됩니다. 저희 의자 중독을 없앱시다. 우리 의자 뺍시다. 빼고 오늘 의자 뺍시다. 그냥. 솔직히 아까 진짜로 저희 대기실에서 네. 박사님 오셨는데 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저희 작가님께서는 이제 뭐 앉으시라고 하셨는데 이제 이사님께서 안 앉는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하니까 보니까 진료도 서서 보신다고. 네, 제 진료실에는 의자가 없습니다. 와, 의자가 없으세요. 네네. 그래서 환자분들은요? 환자분들이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두리번거리면서 굉장히 당황해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의자를 찾아요. 어디 가면.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중독이라고 표현한 게,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sitting disease거든요. Sitting disease. 네, sitting disease 아예 병으로 is 보네요. new smoking. 흡연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워요. 이게 지금 연구 결과로 속속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실내에 들어오면 당연히 앉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의자부터 찾는단 말이에요. 근데 의식적으로 내가 앉아 있기보다는 서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더 건강해지기 위한 출발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막 주식 하지 말아 해야 되냐고 막 쓰셨는데 아마도 주로 앉아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요새는 또 스탠딩 데스크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거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쑥 누르면 이제 올라갔다가 올라가죠. 내려가면서 이제 한 번씩 규칙적으로 앉았다가 올라갔다가 하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식단을 조절을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한 번씩 이제 입에서 그 향이 먹고 싶은 것의 향이 싹 지나가거든요. 결국 그러면서 식욕이 폭발할 때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폭식 네. 또는 과식을 얘기하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과식과 폭식은 절대로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요? 난 저절로 갔었는데. 저대로 갔던 것 같은데요?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앞에 절식이나 굶거나 하는 무리한 다이어트가 있었기 때문에 과식 폭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앞서서 빨리 나는 체중을 빼야 돼. 그리고 굶으면 더 빨리 빠질 것 같으니까. 또는 적게 먹으면 빨리 빠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굶거나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반드시 과식 폭식을 불러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쩡한데 갑자기 과식 폭식으로 가지 않아요. 물론 내가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대부분은 무리한 다이어트의 결과물이지 예,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식 폭식은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다이어트가 문제였던 거네요. 그쵸. 아무래도 안 먹게 되면 또 더 땡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도 우리 한 달만 참아보자라고 네. 얘기했단 네. 말이에요. 보통 이제 다이어트 실패하시는 분들 중에는 탄수화물 중독인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다이어트를 언제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게 되면 눈앞에 있는 빵의 유혹을 이기기 어려워요. 네. 내가 굳이 저 맛있는 빵을 안 먹어가면서까지 이 짓거리를 해야 돼? 이제 몸에서 그 이 선과 악이 막 이제 같이 대립하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야, 마음의 소리가 들렸었죠. 그죠?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 네가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제 이런 유혹의 소리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한 달만 해보자라는 그런 어떤 기간이 정해져 있고 단기간만 내가 해보겠다 그러면 한 달에는 먹을 수 있는데 그냥 참아보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가 왜 못 먹게 하냐면요. 이런 음식들, 중독성 있는 음식들은 아예 입에 대지를 말아야지 우리가 나 크래커 그냥
한 개만 집어 먹어야지 하고 두 포장을 개 먹고 싶어요. 뜯는 순간 그래. 정신줄 놓고 그래요. 이게 다 비워야 그다음에 정신 차리고 내가 왜 그렇죠. 이랬지? 하고 가만히 두면 자책하게 아깝잖아요 또 맞아, 버리게 맞아. 되고 버리면 하니까. 아까우니까 맞아요. 근데 정말- 그래서 제가 한 달만 해보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한 달 하다 보면 조금씩 또 바뀌어요. 자기 좋아하는 거라거나 이런 거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 빵 땡길 때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박사님? 정 자, 빵 너무 먹고 싶어요. 못 참겠다. 이 버거를 너무 먹고 싶어. 근데 진짜 못 찾겠다. 이거보다 뭐가 나을까요? 아니 그래서 내가 이제 건강한 음식으로 배 터지게 먹으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잖아요. 예. 한 번이 어렵지 그 다음에 그 음식을 또 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래요. 그 유혹을 이겨내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여성들이 그 생리전 증후군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생리 직전에 이게 여성 호르몬의 역할 때문에 몸도 잘 붙지만 이제 막 음식이 땡기거든요. 네. 막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라는 질문을 내가 많이 받는데 아 땡기면 조금만 드세요라고 얘기하지를 못하는 게 조금만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그쵸. 뭐 그 그러니까. 유혹을 그러니까 힘들지만 건강식을 폭식하면서 이겨내야지. 그러니까 평소에 잘 안 먹던 음식도 더 땡기는데 아 그냥 조금만 먹어야지 조금만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의지력 위에서 놀기 때문에 네. 그럴 때에는 아예 안 먹는 게 사실은 최선이에요. 그리고 부득이 내가 져서 먹었잖아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래봐야 스트레스만 더 받고 또 땡겨요. 그러니까 한번 시도하기 시작하면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고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예 좀 그래도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못하면은 좀 네. 이렇게 포기하게 되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항상 그래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그래. 뭐 하루면 네. 하루, 맞죠. 한 달이면 하루, 한 달이면 하루, 한 달이면 하루. 딱 기간 정해놓고 요것만 한번 해보자. 라는 네.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어서 또 우리 챌린지가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왠지 또 오늘은 뭐 바로 어떤 류의 챌린지일지 알 것 같긴 한데 네. 설마 뭐 빵 먹지 마라 이런 거 아니긴 그건 하겠죠. 아니겠죠? 어떤 걸까요? 자, 네. 박사님 어떤 챌린지를 우리가 한 주 동안 한번 실천해보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의자 중독 얘기를 했잖아요. 아, 네. 예, 예. 한번 의자 중독에서 벗어나 보는 건 어떨까요?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나도 늘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하루 일과를 돌이켜 보면 앉아 있는 시간이 많거든요. 많죠. 네. 네. 그러니까 부득이 앉아야만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쨌든 가급적이면 의자에 앉아 있기보다는 서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부득이 오래 앉아 있더라도 제일 좋은 거는 30분에 한 번씩은 일부러라도 일어나서 가볍게 몸을 움직였다가 앉는 게 좋고 그게 힘들다면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꼼짝 않고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흡연만큼이나 몸에 안 좋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 많이 그래서 봤어요. 중간중간에 일부러 일어서는 습관을 지금부터라도 들이셔야 됩니다. 이게 작은 습관이지만 나중에는 큰 결과로 올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운동 사실 뭐 1시간 운동하는 이상으로 그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이제 프랑스에 요새는 이제 그런 건강 관련된 이제 그 의사 인플루언서 한 분 계시는데 네. 그분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커피 타임이라거나 아니면 뭐 솔직히 담배 피는 타임도 되게 일반적으로 잘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잠시 움직임 타임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봐요. 갑자기 밖에 나가서 막 이러고 있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뭐 하냐. 근데 우리가 조금 문화적으로 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자기 건강 되게 잘 챙기는 사람이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요새 그 아저씨들이 가끔씩 길에서 보면 이렇게 막 움직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 조금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요새는 오히려 시선이 바뀌어서 야 이거 진짜 건강 챙기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그렇게 우리가 타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일어나서 그냥 주위 가볍게 이렇게 걷다가 다시 앉아도 되고 네. 그다음에 일어나서 뭐 좀 뭐 스쿼트 동작 몇 번 하셨다 앉아도 되고 왜 그래야 되냐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피를 위로 한번 올려줘야 돼요. 올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줘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이 다리 근육에 지방이 끼는 것도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면 제일 좋고 네. 그게 힘들다면 1시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가볍게 움직였다가 다시 앉아라. 알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얘기 많이 듣고 이번 덕분에 주- 오늘 끝나고 바로 우리가 잠깐 일어나서 스쿼트 잠깐 하나라도 저희는 일어나야죠. 일어나야죠. 여기 계속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 챌린지는 적어도 30분,
만약에 좀 너무 바쁘시다. 네. 그럼 60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의자에서 일어나서 우리 의자 중독을 한번 떨쳐내보자 라는 게 챌린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의자에서 공부하시다가 아니면 일하시다가 잠깐 일어나셔서 한 번씩 걷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 인증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3분을 추첨해서 백년화편의 밥알 찹쌀떡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챌린지 참여 방법은요. 여러분들의 그 인증 사진과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대신 여기에는 해시태그 백년의 아침, 해시태그 건강 챌린지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 밴드 활용하실 분들께서는 백년의 아침 네이버 밴드에 가입하셔서 챌린지 인증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우리 블로그라거나 페이스북 통해서도 그리고 참여 가능하고 핸드폰으로도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자를 010-3898-2324로 이제 보내셔서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선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오늘도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박사님에서 한번 큰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너무 재밌는 이야기를 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짜 실제로 실천하기 위해서 진료실에도 의자가 없다. 가장 인상적인. 네, 진짜로 우리가 여기 투자주로 관련된 얘기 많이 하는 방송이지만 정말로 우리 몸을 위한 투자가 그러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투자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할 수 있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꾸 서서갈비 말씀하시는데. 알겠어요. 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이번에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여름이니까 관심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 한번 마지막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좋은 말씀 하셨는데 내 몸의 투자, 내 건강을 위한 투자에도 한번 신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백년의 아침 오늘은 박용우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 백년의 아침 여기서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메시 보쿠. 자, 이제 쳐야죠. 자, 일어나. 써야죠. 일어나야지, 일어나. 자, 이게 한 번. 이게 한 번. 해풍을 맞고 자란 깨끗한 참쑥은 정성으로 만든 우리 떡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충청 노은의 뜨거운 햇빛 아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자연을 그대로 견뎌내고 농부의 정성이 오롯이 담긴 영양분이 풍부한 찹쌀입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맛을 전합니다. 건강한 습관 백년화편.